예를 들어서 또다시 외도를 저질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그때 발생하는 손해는 얼마로 하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고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두 사람이 미리 약속했구나라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을 좀 해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배우자한테 각서를 받아왔다는 분들 꽤 있나요? 예를 들면은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남긴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거 정말 법정에서 치트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각서들 진짜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외도 인정하고 추후 재발했을 때 와이프한테 전 재산을 다 넘기고 이혼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효력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직접 재산을 넘기겠다 약속한 건데 그게 전혀 전가가 없나요?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이거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건데 이거 효과 없냐, 효력 없냐 이러시는데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전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약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이혼을 해야만 생기는 권리군요. 네, 맞아요.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 뭐 미리 약정한다 이런 내용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내 권리를 당겨서 포기한다, 이런 거 안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럼 각서에 양육권도 포기한다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서 부부끼리 이혼도 하기 전에 각서 한 장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추후에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양육권을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입증 자료를 쓸 수는 있겠지만 사전 포기 각서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될 것 같은데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 합의서까지 다 썼어요. 근데 남편이 결심해서 제가 마지막에 법원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합의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죠? 그 합의서도 협의혼이 물거품이 되고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는 이상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그 합의서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어져 버리면 이를 기반으로 한 합의도 무효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조건부 계약 같은 거군요. 그래서 배우자가 막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협의 이혼하기는 어렵죠. 기껏 협의 이혼 전제로 합의하고 애써봐야 결국 상대방이 협조 안 해주면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원점에서 다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합의했던 게 다 소용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쓸 수 있는 각서가 있긴 한 건가요? 핵심은 재산 분할을 미리 하는 게 효력이 없는 거니까 재산을 안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돈이라도 4명이에 뭐 아파트를 주겠다, 4명이에 뭐 차를 주겠다 이런 거면은 재산 분할을 미리 하는 건데 이렇게 말고 돈을 주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약정을 해놓고 이걸 위반하면 그 위반에 따른 돈을 주겠다. 이건 재산 분할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위자료 얼마 지급하겠다라는 각서 미리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각서의 목적을 재산 분할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하시라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쉽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말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 손해를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손해배상의 금액을 미리 정해두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다시 외도를 저질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그때 발생하는 손해는 얼마로 하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고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두 사람이 미리 약속했구나라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을 좀 해줍니다. 그럼 혹시 금액을 막 10억, 20억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왕 받는 거 시원하게. 근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이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 배상액을 적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10억, 20억 이렇게 써놓으면 법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을 하겠죠. 현실적인 금액을 좀 쓰는 게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받는 위자료보다 조금 더 확보해 놓는 수단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럼 적당히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기왕이면 정하실 때 외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겠죠. 이를테면 이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행위를 금한다라든지 이성들과 동반하여 여행을 가는 행위를 금한다라든지 다른 이성들과 단둘이 늦은 시간까지 행위를 금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쓸수록 나중에 외도가 아니었다라든지 뭐 발뺌할 여지를 줄일 수 있겠죠. 오늘 진짜 명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서 하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아요. 무턱대고 전재산 막 이런 비현실적인 약속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위자료 지급 약속을 받아주는 게 훨씬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